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의 항쟁에 대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국의 항쟁 이전,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성립을 어떤 식으로 하고 발전을 해서 누가 전성기의 왕이냐, 각 단계의 왕들에 대해서 봤는데, 다각도로 살펴봤었던 그 각 단계의 왕의 어떤 시기, 그리고 왕명,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전성기를 제일 먼저 맞이한 백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이한 고구려, 그리고 신라 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백제, 일단은 기원 전에 백제는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고이왕 3세기에 성립과 발전 사이에 이분은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도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막 그 단계를 엄청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4세기 근초고왕, 그리고 6세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성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은 고구려하고 백제는 신라에게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그래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제 다음 그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있는 고구려가 두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건국 세력으로 고구려의 주몽과 부여 온조는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먼저 있겠죠, 고구려가. 자, 그리고 태조왕. 태조왕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세기와 2세기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 다음에 소수리망 4세기 때. 그리고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5세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또 이어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신라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 백제보다 먼저, 박혁거세가 먼저 건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중에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먼저 했었다, 이렇게 뭐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리고 내무랑 때 4세기의 첫 번째 단계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신라는 늦게 발달했고 늦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세 나라를 다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늦게 발달해서 늦게까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6세기에 버풍왕, 진흥왕이 모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이어보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신라는 두 나라가 죽고, 신라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각각의 점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그려보면서 여기 왕들을 배치를 해보면 이 내용을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삼국 간의 항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항쟁이라고 할 때, 항쟁이라는 것이 서로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서로 싸울 때 어떤 상황에서 싸워요? 영토를 확보할 때, 지하철에 앉아야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를 확장할 때 그때는 그냥 싸우는 거죠. 왜? 내가 힘이 세니까.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과시하고 싶어서 싸우는 거니까 그때는 힘 닿는 데까지 그냥 쭉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각 나라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쭉쭉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냐. 자, 그 시기를 우리가 볼 거고 순서를 볼 건데 이미 지난 시간부터 전성기에 대해서 왕도 얘기했고 시기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의 그 항쟁에 관련된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되는 어떤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한강을 누가 다스렸느냐, 차지했느냐. 순서대로 한강, 국경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런 모양.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모양.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딱 봐도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고, 그리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이런 순서입니다. 이 백제가 한강을 차지한 시기가 4세기,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한 시기가 5세기, 그리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가 6세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도에서 한강이 안 나와 있다, 문제에. 한강은 안 나와 있는데 화살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강 쪽에서 그 발전에 뻗어나가는 나라 쪽에서 거기서 화살표가 나가서 우리가 이쪽으로 얘네들이 나가고 있다. 이걸 보면서 아, 백제 쪽에서 화살표가 나가고 있네, 발전하고 있네, 뭔가 뻗어나가고 있네. 그럼 아, 4세기 근초고왕 때구나. 그리고 뭔가 만주벌팔 막 달려가거나 이쪽으로 막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화살표가 고구려 쪽에서 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5세기구나.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뻗어 올라가요. 자, 요런 경우는 6세기 신라 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전성기 때의 그 각 나라의 모습이에요. 특징은 뭐다? 첫 번째, 한강유역을 누가 점령했느냐? 두 번째, 어디서 세력이 뻗어나가고 있느냐? 그 화살표를 보면 어느 시절인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 때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을 그 지도를 좀 구체적으로 글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세기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의 전성기라고요? 백제의 전성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이 어떤 A라는 나라가 세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나라는 당연히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안 그러는데 친구끼리는 안 그렇지만 국가 간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 삼국이 이렇게 각축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가 막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고구려하고 신라는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라고요?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에는 어디의 전성기예요? 고구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세지면 고구려는 일단 위로 막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 이제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장수왕은 남하정 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백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좀 낮아지고 약해지고 고구려는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수도도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이 한반도를 먹겠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정책이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또 역시나 원래
한쪽이 세지면 나머지 둘은 또 친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라는 고구려랑 친했었는데 너무 고구려가 세지니까 백제랑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나제 동맹이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막 결혼 서로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되고, 예, 문조왕 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웅진으로 도망을 가고 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오니까 백제가 수도를 빼앗기고 내려온 거죠. 쫓겨서. 그리고 그것을 치하하는, 칭송하는 비석이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이 장수왕은 중원 고구려비 말고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강개토 대학릉비도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4세기에 백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데 누구랑? 아까 말씀드렸죠, 신라랑. 그래서 백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기이고, 근데 사실 전성기는 누구의 것이다? 신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법흥왕, 진흥왕 때 막 몰아칩니다. 특히 진흥왕 때. 그래서 한강 유역이 정복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성왕 때 그 이전에 이제 나제 동맹을 점점 강화시키면서 원래의 약속은 진흥왕하고 한강을 점령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고구려 밀어내자, 우리가 밑에서. 그리고 한강이 점령되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줘. 이거였거든요, 약속은. 근데 진흥왕이 같이 몰아냈는데 한강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센 아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해서 두 사람이 원래는 주고받기로 했는데 그 거래가 깨지면 그 동맹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지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진흥왕은 지금 앞에서 지도에서도 봤지만은 그래서 막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도 막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진흥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진흥왕의 순수라는 게 왕이 어디에 다녀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시를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순수비 그리고 단양의 적성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흥왕이 얼마나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그 세력을 떨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정복하는 6세기가 신라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통일신라로 가면 더 전성기가 와요. 그렇지만 신라에서는 어쨌든 요 6세기가 막 발돋움하는 도약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가야 연맹이 안 그래도 백제가 커져도 불안했는데 신라가 커지면 더 불안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커지다가 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신라에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는 상태에서 지금 가장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도 꼴 보기 싫고 계속 고구려를 막 어떻게 해서 한반도를 다 점령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고구려가 너무 세가지고. 근데 이제 신라가 이렇게 커지게 된 상태예요. 근데 신라가 혼자서 백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구려를 맞서 싸우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 이제 통일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신라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한쪽이 세지게 되면 나머지 둘은 또 친해진다고 했잖아요. 원래 백제하고 고구려는 엄청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나라는 너무 세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 세기 때문에 고구려가 북쪽에 있는 돌궐, 유목민적인 돌궐이랑도 손을 잡아요. 우리 같이 얘네를 압박하자.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막아주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본하고는 악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또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축 그리고 이렇게 가로축의 연합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라와 수당, 그리고 고구려 백제, 그리고 돌궐, 일본 이런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 이런 것들을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7세기에 십자 외교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것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너무 큰 나라죠, 사실 당나라는. 그래서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가 승리하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표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첫 시간에 중앙집권 국가 얘기하면서 나라의 발전 단계를 설명할 때 성립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리고 전성기 때는 이렇게 된다. 그 전성기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자신의 힘을 다른 나라들에게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어떤 통일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어느 나라에 무슨 왕은 뭐 했고 어느 나라 무슨 시기에는 몇 세기에는 뭐 했고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가 세지만 나머지 둘은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한강이라는 중심을 다들 갖고 싶어 했고 그리고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였다 각자? 통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지만 이게 그 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라는 것은 외교,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학 관계도 우리가 그 단원에서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의 항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